안녕하세요. 본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이번에 진행할 과정은 가방 만들기입니다. 토트 숄더백으로 완성된 가방이에요. 기본 구성은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완성이 되었고요. 가방의 스타일은 구찌 스타일입니다. 구찌의 토트 숄더백 스타일과 동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핸들과 앞쪽의 손잡이는 엔조이 퀼트에서 모두 구입한 상품이에요. 가방의 기본 패턴, 가방 앞면과 뒷면에 장식이 된 기본 가방의 패치워크된 기본 패턴은 퀼트 빌리지의 네 번째 패턴을 활용해서 가방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베베놀이와 함께 퀼트 빌리지 네 번째 패턴을 이용해 작업한 토트 숄더백 만들기 함께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본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이번에 진행할 과정은 가방 만들기입니다. 퀼트 빌리지의 네 번째 패턴을 이용해서 가방으로 작업을 해주었어요. 네덜란드풍 듀플렉스 하우스인데요. 패턴은 영상에 보이시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패턴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전체 조감도와 필요한 패턴에 대한 사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두 장의 패턴 중에 한 장은 패치워크용 패턴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장에는 전체 조감도 및 아플리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패턴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아플리케보다는 패치워크가 훨씬 정갈하고 패턴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패치워크로 작업을 했습니다. 형지 작업을 한 뒤에 각각의 원단에 필요한 장수만큼 재단을 한 상태예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원단들을 배열을 해 주었어요. 배열이 된 상태 그대로 한 장씩 연결을 해줄 건데요. 첫 번째는 세로 바느질입니다. 세로로 모두 연결을 해준 뒤에 가로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작업을 할 패턴을 집어서 두 장을 연결해 줍니다. 바람개비로 시접을 돌리시는 분들은 시접을 바느질 하지 않죠? 저는 시접을 모두 바느질 해줍니다. 0.5cm 나간 상태에서 첫 땀은 박음질을 한 뒤 나머지 땀수는 홈질로 진행을 해줍니다. 첫 땀과 마지막 땀수는 같아요. 시접을 모두 바느질을 해주고 첫 땀과 마지막 한 땀은 박음질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모든 바느질은 같은 형태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연결이 끝이 나면 시접을 정리하고 시접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바느질, 지금 패치워크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바느질은 동일하게 바느질 작업이 될 거예요. 시접의 방향은 베베놀이의 경우는 모두 벽 쪽으로 넘겨주었어요. 여백이나 창문 쪽이 아니라 전부 벽 쪽으로 시접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한 장씩 세로로 다 연결을 해 주었어요. 그럼 패치워크가 진행이 되는 과정을 함께 감상해 보실게요. 이 퀼트 빌리지의 네 번째 패턴 듀플렉스 하우스를 바느질하는 자세한 과정은 베베놀이의 블로그에 가시면 사진 과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걸어 둘게요.
모든 세로 바느질이 끝이 났다면 가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가로로 연결이 되었다면 중심 기둥에 비해서 짧은 부분은 여백으로 다시 채워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패치워크를 진행할 때는 순서에 맞춰서 한 장씩 바느질을 해야 패턴을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두 채의 하우스 중 한 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더 작업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의 하우스를 더 만들어 주신 뒤에 여백까지 같이 바느질을 해서 연결을 한 뒤에 하나의 패턴으로 완성을 해줍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순서가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이 배열로 연결을 하면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배열을 했는데 안 예뻐서 다시 했습니다. 하우스의 방향이 달라졌죠? 이 배열로 저는 진행을 했어요. 앞면과 뒷면 두 장이 필요합니다. 작업이 된 패턴은요,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예쁘게 다려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방의 윗면, 핸들이 달릴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연결을 해서 가방의 전체 사이즈로 완성을 합니다. 완성된 패턴에는 접착솜을 부착해 주었어요. 이 상태 그대로 앞면과 뒷면을 퀼팅해 줄 건데요. 퀼팅하기 전에 이 가방에는 안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손잡이를 달아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시접자를 사용합니다. 시접자는 전체 사이즈가 5cm이고요. 안쪽으로 필요한 사이즈만큼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가로선으로. 저는 위쪽에서 2cm만큼 내려온 지점에 중심을 찾아서 핸들의 고리 부분을 비워둘 거예요. 2cm만큼 내려온 지점과 중심을 표시해 주었어요. 손잡이는 흑 니켈이고요. 요건 엔조이 퀼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이엔즈 상품이에요. 안쪽의 원이 9cm더라고요. 이제 9cm만큼 사이즈를 찾아서 비워둘 거예요. 중심선에서 4.5cm씩 나간 지점에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전체 사이즈를 표시해 준 뒤에 핸들을 대고 안쪽의 원으로 그려서 표시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구멍이 뚫릴 거기 때문에 퀼팅을 하지 않습니다.
바느질이 여러 번 덧대어지기 때문에 올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여나 올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퀼팅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현 단계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게 아니지만 구멍에 대한 위치를 미리 표시하는 이유는 퀼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퀼팅 라인은 격자, 정 다이아몬드로 2cm 간격으로 라인을 그려주었습니다. 퀼팅 실은 레인보우사를 선택했고요. 저는 은은한 색상으로 퀼팅을 해주었어요. 잘 그려진 퀼팅 라인을 따라서 퀼팅을 합니다. 퀼팅 할 때는 보이는 땀이 1, 숨은 땀이 2의 비율이 가장 보기 좋고요. 1대1의 비율이라면 더 좋겠지만 무리하면서까지 퀼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퀼팅을 해주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모양보다는 가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니까요. 앞, 뒷면 모두 동일하게 퀼팅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패턴 하나가 조금 이상한 거 확인되시나요? 실수해서 잘못 붙였는데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접착솜이라 파낼 수도 없고 참 그냥 작업 진행했습니다. 잘못된 패턴이니까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퀼팅이 끝났으니까 핸들에 구멍 뚫어줄게요. 위치 잡아준 데에 맞춰서 원단을 넉넉하게 재단을 합니다. 손잡이에 내경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안쪽에 원으로 그리셔야 합니다. 이제 위치를 잘 맞춰서 전체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창구멍이나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로 바느질을 튼튼하게 해준 뒤에 안쪽에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시접을 너무 많이 두게 되면 지금 접착솜이라서 솜의 두께 때문에 예쁘게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시접은 최대한 작게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 곡선 부분은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끝까지 가위밥을 넣되 바느질된 부분이 잘리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가위밥을 넣어야 되고요. 가위밥을 넣어야 예쁘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가위밥을 넣어준 뒤 원단을 뒤집어줍니다.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시접 부분을 뒤쪽으로 넘겨서 바싹 당긴 뒤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지금 이 가방의 경우는 핸들 자체가 굉장히 두껍죠?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바느질에 땀이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보통은 바늘 땀이 보이지 않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바싹 당겨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뒤 홈질로 연결을 해줍니다. 뒤쪽에서 연결을 하고요. 본 가방의 경우만 바늘땀이 보여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의 경우는 바늘땀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바느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확인이 되면 뒤쪽으로 넘겨서 뒤쪽을 홈질로 고정해 주는 거예요.
지퍼 구멍 만들 때도 동일한 바느질입니다. 안쪽으로 바느질을 해서 구멍을 확실하게 뚫어줍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앞뒷면 동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나중에 안감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구멍으로 손잡이 연결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안감이 마무리되어야 고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잡이는 암수 구분이 있고요. 겉면에서 끼워지는 손잡이의 경우는 뒷면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겉면으로 해서 손잡이로 고정시켜주면 돼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구멍이 너무 딱 맞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구멍이 조금 헐거우면 핸들을 부착하기에는 쉽지만 나중에 처지는 부분이 생길 거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바닥을 준비한 뒤에요.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을 하시고 솜까지 부착을 한 뒤에 퀼팅 라인을 그려서 퀼팅을 해줍니다. 바닥에는 어떤 장식도 들어가지 않고요. 퀼팅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원단을 조금 더 화려한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겉면과 마찬가지, 앞 뒷면과 마찬가지로 격자 2cm 정다이아몬드로 퀼팅 라인을 그려주었어요. 확인되시죠? 앞뒷면과는 다르게 퀼팅 실을 은은한 색상으로 선택을 했지만 레인보우사는 아니에요. 단색으로 퀼팅을 해주었습니다. 이미 원단 자체가 좀 화려하기 때문에 단색으로 퀼팅 라인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바닥에 퀼팅이 끝이 나면 바닥을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안감은 기본 안감에 겉면과 동일한 색상이 조금 보이도록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안쪽에는 심지를 부착해 준 상태고요. 바닥의 양 끝 부분만 마무리를 해서 준비를 해줍니다. 나중에 한 번에 안감을 싸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바닥을 미리 안감으로 마무리해 준 뒤에 앞뒷면과 연결을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한 안감을 만들 수 있어요. 베베놀이는 이 방법으로 주로 가방을 완성합니다. 양 끝만 먼저 고정을 시킬게요. 양 끝 고정이 된 바닥은요, 이렇게 뜨게 되고 안감이 바깥쪽으로 밀려져서 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끝부분을 스티치를 넣어서 고정시켜줘요. 그냥 홈질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주어도 훨씬 더 튼튼한 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뜨는 부분을 없앨 수 있고 조금 더 얇으면서 견고한 느낌의 바닥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모양상 보기에도 훨씬 더 정리가 된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베베놀이는 주로 바닥을 저렇게 마무리해 줍니다. 완성이 된 앞면과 뒷면을 준비해 주고요. 완성이 된 바닥을 준비한 뒤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연결하시기 전에 최대한 솜 바싹 잘라내서 원단과 원단끼리 연결을 하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베베놀이의 경우는 일절 솜을 잘라내지 않고 솜까지 한 번에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겉면과 겉면끼리 마주보게 한 뒤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원단과 원단끼리만 바느질을 하게 되면 그냥 홈질이나 반박음질, 박음질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베베놀이의 경우는 솜이 일절 잘라지지 않은 상태라서 넣었다 뺐다 한 땀씩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느질을 진행하면서 특히 앞면과 뒷면, 바닥을 연결하는 부분에서는요, 꼭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 가고 있는 방향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 면 연결이 끝났다면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바닥과 연결을 해줍니다. 짠! 이렇게 앞뒷면이 모두 바닥과 연결이 되었어요.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안감을 부착해 주는 거예요. 안감은 바닥과 동일하게 메인 안감에 바닥의 원단을 위쪽에 조금 패치해 준 상태입니다. 역시 뒤쪽에는 접착 심지가 부착이 된 상태예요. 안감 한쪽 면에만 포켓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심지가 부착이 된 상태라 손바느질이 조금 어려워서 머신으로 드르륵 박았습니다. 머신 실력이 부족해서 자세히 보면 조금 개차반이에요. 준비된 안감을 가방에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요. 보시면 손잡이에 구멍 없죠? 손잡이에 구멍을 먼저 뚫어줄게요. 위치를 동일하게 잘 맞춰서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했던 것처럼 사이즈를 중심과 위치를 잘 잡은 뒤에 이렇게 그려주고 이 부분을 먼저 안감으로 구멍을 뽕 뚫어주는 거예요. 겉면에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단 심지가 부착이 되어서 손바느질은 어렵기 때문에 머신으로 박았어요. 이렇게 완성된 부분에 손잡이까지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손잡이를 부착해 줄 거예요.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좀 사이즈가 너무 딱 맞기 때문에요.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단 아주 튼튼하게 손잡이를 부착할 수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의 윗면을 먼저 연결한 뒤에 손잡이를 부착해주고 마무리까지 해준 상태예요. 그리고 안쪽으로 안감을 싸주었습니다. 연결된 부분의 시접을 모두 다 싸준 상태예요. 이 상태로 그대로 아플리케나 맞물려 공그르기, 감침질 등의 편한 바느질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뒷면도 연결.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이 상태로 겉면으로 써도 무난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긴 사각형의 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번 가방 너무 마음에 듭니다. 뒤집어서 앞면을 확인해 볼게요. 이제 거의 마무리까지 다 완성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뒤집었을 때 마무리 끝부분이 꼭지점이 딱 맞으면 정말 굉장한 희열을 느끼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가방의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고 다녀도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크로스 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크로스, 숄더 이런 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핸들을 부착해 주기로 했어요. 옆면보다는 앞면과 뒷면 크로스로 핸들이 연결이 되게끔 핸들을 부착해 주었습니다. 키가 좀 작은 편이라서 이 핸들이 조금 저한테는 길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 핸들을 선택했고요. 이 핸들의 좋은 점은 이렇게 떼서 앞면과 뒷면을 한 번에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안쪽에 바느질된 부분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핸들도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연결할 때는 탈착한 뒤에 연결이 끝나고 나서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도 이 크로스 핸들이 부담스럽다면 뗀 상태에서 다니셔도 되겠죠? 손잡이가 색상이 흑니켈이라서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크로스 핸들을 달기는 했지만 숄더 핸들이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작아서 들고 나갔더니 저한테 핸들이 좀 길더라고요.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는 숄더 핸들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토트 숄더백 만들기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베놀이였고요. 우린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